다음에 1216번 같이 볼게요. 자, 원이 일반형으로 나왔죠? 요거는 이렇게 갖고 와서 x제곱 마이너스 6x 표준형으로 바꾸면 딱 봐도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다음이 y제곱 플러스 2ay, 예, 딱 봐도 y 플러스 a의 제곱이죠. 이렇게 5 넘겨서 마이너스 5, 3의 제곱 9 더했으니까 오른쪽도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까지. 그래서 일단 a제곱 플러스 4, 얘가 이제 r제곱인 거죠. 자, 원은 이제 특수한 거죠. 도형이기도 하지만 원에는 특수하게 중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칭 이동이나 그 평행 이동 공식에 대입해도 되지만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보통 중심만 이동시키죠.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a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도형 자체를 대칭 이동시켜도 되지만 도형의 이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고 원을 똑같이 그려주면 되잖아.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3, 마이너스 a만을 가지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x좌표, y좌표 부호 다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3, 플러스 a.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이거지.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a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x에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가 돼서 a는 2가 된다는 거. 그냥 a만을 물어본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지? 다음에 넘어갑시다. 1219번. 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포물선도 도형이죠. 얘를 원점 대칭시켰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이렇게 다시 쓸까요? 이렇게 와서 원점 대칭시키면 y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이렇게,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요거 많이 틀리는 거지.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그게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제곱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그랬죠. x제곱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를 제곱한다.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나머지는 똑같이 쓴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됐죠? 그 마이너스 y는 계산해주면 결과적으로 x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이제 y가 아니고 마이너스 y잖아요. 또 최종적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에요. 그 포물선이 다시 y는 x-1과 만난다. 같다네, 같다. 는 x-1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얘랑 얘랑 같다. 됐지? 차라리 마이너스 x제곱,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넘기는 게 편하지.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 넘기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는 0.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풀어주면 2, 1 플러스가 되면서 x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요거는 1학기 때부터, 1학기 중간 때부터 이제 강조했던 건데,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이 실근의 의미가 뭐냐. 얘기 많이 했었지? 이게 교점의 x좌표였다라는 거. 기억나죠? 또 교점 그러면 안 돼. 교점 중에서 x좌표였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어쨌든 y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교점을 각각 A, B라고 놨을 때 요 A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물론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겠지만 예. 선분 A, 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러니까 A, B의 길이는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예, 보기 중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체크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1220번 같이 볼게요. 이 포물선을 또 나오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Y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 곱하기까지도 그대로 쓰고 X제곱인데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A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 감이 생기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제곱하든 결과적으로 그냥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앞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유지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요 8X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얘만 마이너스 8X로 바뀌겠지. 예,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겠지. 됐어요. 다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마이너스 8X고요. 그 다음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야. 그 꼭지점이 그럼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4X잖아. 그럼 딱 봐도 X제곱 플러스 4X면은 뭐의 제곱이겠어? X 플러스 2의 제곱이겠지. 그쵸?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다시 플러스 8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A 플러스 8 얘가 꼭지점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꼭지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A 플러스 8 대입하는 거고 그 식이 A 플러스 8은 이렇게 들어가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8 넘어가면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A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 1번이 되겠죠. 됐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1222번 봅시다. 비슷하죠? 예, 직선. 직선도 도형이라 그랬어.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를 냅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제 좀 익숙해지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가 되겠지?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는 0까지.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야.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 상황을 상상해야 돼요.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딱 봐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16 넘어가서 마이너스 16. 1제곱이니까 1 더해주고 4제곱 16 더해주고 이렇게. 어쨌든 반지름은 뭐 1이 되는데 이 반지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쓰이진 않죠. 원의 중심만 사용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4야. 이 직선이 원을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인 1, 마이너스 4를 지나가야만 한다. 이 내용인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를 지나가니까 x, y 각각에 1,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0이고요.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문제는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2, 5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죠?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자, 1223번이요. 직선 L, E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 일반형이죠.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제는 뭐 기계적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가 될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Y가 될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플러스 3은 0.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 직선이야. 그게 L 다시야. L 다시 땡땡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랬더니 두 직선 L과 L 다시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2x니까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요. L 다시 땡땡 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2x 플러스 ay 마이너스 3은 뭐 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기본적으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이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L이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잖아. 만나면 거리가 0일 거 아니야.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에서 두 직선의 거리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L과 L''의 거리가 루트 2일 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아는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는 교육과정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기본적으로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ax 플러스 by로 시작됐다면은 여기도 ax 플러스 by로 시작이 될 거예요. 플러스 상수 부분만 다르겠지? c 다시 이렇게 됐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 수직, 요 선분의 길이가 거리가 되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서 더 쉬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까지 들어가고요. 절대값 씌우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다면은 그 점을 여기에 대입했었잖아요. 예, 두 직선 사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상수끼리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c 마이너스 c 다시 이렇게,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랑 요거지? 예. 똑같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2의 제곱 4 더하기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뭐였어? 상수끼리 빼주는 거였지. 상수가 3이고 상수가 마이너스 3이고 상수끼리 빼주면 6이 되는 거죠. 이게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거리가 얼마라 그랬어? 루트 2라 그랬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양변에 분모 곱해주고, 절대값 6은 6이죠? 그 6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a제곱,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다시 양변 제곱해 줄게요. 36은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약분하면 18, a제곱 플러스 4가 18, a제곱은 1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그냥 a제곱에서 이제 끝낸 거지. 됐죠? 4만 넘기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a제곱은 얼마? 14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 공식도 체크해 둡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26번이죠. 이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포물선도 특수하게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0,k지. 0,k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그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모양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꼭지점만 평행이동을 시켜주고 그림은 똑같이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0,k라고 하는 점을,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0에다가 2 더해서 2, k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서 k 마이너스 1. 요게 꼭지점이 된다. 이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y는
나머지가 똑같다는 거는 x제곱의 개수 1이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동만 된 거잖아. 이 폭이라든가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모양이 바뀌지는 않겠지. 그대로 1을 갖다 쓰란 얘기야. 이렇게. 이게 안 변한다는 얘기고요. 꼭지점만 2,k-1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k-1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게 평행이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이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켰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켰다 라는 거를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y는 그대로 쓰고 y축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나머지는 그대로죠. k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같지 않아? 그렇죠?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를 공식에 의존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공식에 의존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얘를 다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림을 연상하는 거야. 우리 원도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하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원의 중심만 변하니까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지.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포물선도 상상을 해보라고. 꼭지점이 2,k-1이죠. 뭐 대충 k-1이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서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꼭지점이 2,k-1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다고 쳐봐. 그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켰어. 얘가 y축이잖아. 그러면 요 점이 y축을 타고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서 새로운 꼭지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k 플러스 1이라면 2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왼쪽으로 2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 갔어? 요 새로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꼭지점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 이동된 다시 대칭 이동이죠. 대칭 이동된 포물선의 방정식은 아래로 볼록이고 2차 함계수 1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그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치? 공식에 의존해서도 할 수 있지만 구할 수 있지만 그림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시험 때 선택하는 과정까지 선택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걸 둘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뭐 둘 중에 하나만 알고 들어갔다고 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방학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요 방법도 해보고 그림 그려서 요 방법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문제로 가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어. 그게 이제 이거잖아. 그지? 다시 그거를 어떻게 했어? 다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 게 여기까지죠? 다시 그거를 아니지. 그지? 아니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것까지가 여기인 거지?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게 그게 이제 꼭지점이 2,k-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게 공식에 의존하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푸는 방법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랬더니 이게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그죠?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똑같죠? 상수 부분 여기 4 보이지? 4 빼기 1이니까 3이죠? 플러스 k 플러스 3인 거지. 이렇게 상수 부분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6 요 k 플러스 3
이 상수 부분이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K값 물어봤으니까 K는 얼마? 예, 답이 3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문제가 몇 개 안 남아서 그냥 쭉 풀게요. 그 다음 27번 봅시다. a,1을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y는 x 대칭이면은 위치만 바뀌는 거라 그랬지? 1,a예요. 부호는 안 바뀌어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1에서 1 빼니까 0이지. y축 방향으로 4만큼, a에다가 4 더하니까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했더니 그게 0,b가 되었다. 더 쉬워졌네? 그죠? a 플러스 b가 다시 a 플러스 4가 b란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못 구하니까 문제가 이제 a 마이너스 b만 구하라고 한 거죠. b 넘기고 4 넘기면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31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평행 이동했더니 그걸 C2라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원은 아까 얘기했죠. 특수한 경우라고.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반지름은 똑같을 거고. 그쵸?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C1 땡땡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y제곱 플러스 6y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이렇게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1의 제곱 1 더해주고 3의 제곱 9 더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9니까 3의 제곱, 반지름은 3이 되겠네. 중심은 1, 마이너스 3이지. 이게 이동되기 전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고요.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얘를 대칭시키면 위치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3,1로 갔다가 다시 그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 대칭 이동한 후에 평행 이동 마이너스 3 플러스 m 그리고 1 플러스 n. 이게 평행 이동된 원의 중심 C2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두 원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반지름은 3이었으니까 뭐 대칭 이동되고 평행 이동 되더라도 반지름이 3cm인 건 유지가 되겠지. 원래 1, 마이너스 3이 이동되기 전에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었죠. 아래쪽에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그 원이 중심이 1, 마이너스 3인 원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했어?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을 시켰어. 이렇게 y = x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간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동이 됐다가 다시 그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어떻게 이동을 시켰어. 뭐 찍찍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가든 뭐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가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그게 C2가 됐어. 그래 놓고 봤더니 C1, C2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요거를 어찌어찌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이 원이랑 이 원이 x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원의 중심만 갖고 따지면 되겠네. 원의 중심이 이동되기 전에 얘가 C1이고 C2지. 이동되기 전에 원의 중심이 1, 3이었으니까 그거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시킨 원의 중심이 C2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을 x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 알지? 1, 3이 됐다. 예, 이게 요거라는 거잖아. 그치? 요 점이 1, 3이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m-3이 1이니까 m은 4가 되는 거고 n 플러스 1이 3이니까 n은 2가 되는 거겠지? 문제는 m 곱하기 n을 물어봤으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8이 된다는 거. 보기 중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냥 뒤에 있는 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갑시다. 정리해 보세요.